자, 오늘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시간 동안 이제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들이 어떻게 진행됐었는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기타 우리 1기, 2기, 3기 신도시들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런 것들 다 배웠죠. 그러면 그 법으로서의 우리나라 도시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체계, 전반적인 법체계와 이제 관련 사업 등이나 시행 방식, 그리고 도시개발법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사업의 법체계 어떻게 변화가 있었고 관련법, 관련 사업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선 법제가 개편을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거, 상업, 유통 등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법적인 근거의 마련이 필요했다. 그래서 과거 구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 그래서 시가지 조성사업이나 1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1단의 공업용지 사업 등과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통합하여 제정했다.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도시계획법에 있는 이런 사업들과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통합해서 새로 만들었다. 자,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 부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즉 민간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을 유도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2000년도에 도시개발법으로 새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네요.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본다면 과거 도시계획법에는 1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역 정리사업, 이와 같은 시설들이 있었는데, 시가지, 상업지겠죠? 그리고 주택지, 주거지일 거고, 산업단지, 주, 상, 공을 만들기 위한, 주거, 상업, 공업을 만들기 위한 개발이었는데, 하나당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단편적인 사업 방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도시개발법이란 틀 안에 도시개발 사업을 넣자.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 방식이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시가지든 산업단지든 이와 같은 타법 개별 법령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도시개발법이라는 큰 틀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간 참여의 유도, 활성화를 시키면서 개발이 늘어났다. 자,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요. 1934년에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 최초로 만들어지고요.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일제강점기의 일제하에 있었던 계획 아니겠죠. 1962년도에 이제 도시계획법이 제정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과거에 있었던 일제청산이다라는 틀에서 우리에 맞는 도시계획법을 새로 만들어준 거죠. 62년 새로 만들었고 1966년에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도시계획법으로부터 분리 제정했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 도시계획법에는 토지구역 정리사업이 있었어요.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조선시가지 계획령에서부터 있습니다. 조선시가지 계획령에도 토지구역 정리사업이 있었고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1966년에 도시계획으로부터 분리돼서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1971년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 법을 전면 개정한 거죠. 사회적, 경제적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지향했다. 자, 과거 60년대 이전까지는 그냥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계획이었다면 71년도에 들어오면서 사회, 경제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 있게끔 계획이 바뀌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종합계획이고 우선 뭐 사회, 경제 모든 분야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때가 그 시점이고요. 72년 이제 주택건설 촉진법을 제정해서 건축물, 아파트 혹은 집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빨리빨리 질 수 있게끔 새로운 법을 만들었고요. 73년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을 제정해서 산업단지를 또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이 있었고요. 주택만 건설하는 주택 위주의 법이 하나 새로 등장했고 73년에 산업단지만 만드는 법이 또 등장을 하는 거죠. 1976년
도시 재개발법이 도시계획법에서 분리 제정됩니다. 또 무슨 말이에요? 과거 도시계획법에는 도시 재개발과 관련된, 도시 재생과 관련된 사항들도 법에 있었지만 이것은 분리됐죠. 지금 현재 이 분리돼서 이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같은 경우는 도정법으로 바뀌어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이다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래서 76년부터는 도시개발과 도시재개발을 분리 운영했었다. 자, 1980년 택지개발 촉진법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자, 주택건설 촉진법을 만들었다가 아예 보다 큰, 주택보다 더 큰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 촉진법을 만들어줬고요. 그에 따라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위주로 택지개발 촉진법은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1992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했고요. 즉 도시계획법을 개정했는데 광역도시계획과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광역도시라는 것은 넓은 지역에 대한 플래닝이 필요했고요. 상세도시계획,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의 시작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의 시초. 상세계획, 조그만 사이트 플랜, 그렇죠? 일정한 지구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상세계획제도가 92년에 들어왔고요. 94년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이 만들어진 거죠. 과거 사회 간접자본들, 기본적인 기반 시설들은 공공이나 정부에서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 이 법을 통해서 민간들이 개발을 하려면 이제 기반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건설해준다면 어떤 지역의 개발을 승인하게끔 해주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요. 1999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이 제정돼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기 위한 틀을 잡아준 거고, 개발제한구역, 우리 그린벨트죠. 그린벨트의 지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 새로운 법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마지막 2000년대예요. 2000년대 도시개발법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이 도시개발법은 앞에서 나왔었던 뭐 주택지든 산업단지든 그런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여기에 있었던 뭔가 민간 참여를 할 수 있었던 법도 도시개발법안에 끌어들이면서 도시개발에 있어서 가장 대규모의 몸집을 가진 법으로 재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1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나 공업용지, 시가지 조성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나로 다 묶어서 만들게 되는 게 도시개발법이다. 자, 2003년에는요, 국민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주고요. 2009년에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임대주택법과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용어만 조금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새로 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되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과 관련된 법제의 틀과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내용 정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도시개발법과 관련 사업들을 한번 봅시다. 우선 도시개발법이 뭔지 봐야 되고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뭐냐, 택지개발 사업은 뭐고, 보금자리 주택, 즉 과거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알아보고 세 개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자. 자,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한번 본다면요. 자, 도시개발법은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건설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면서 그에 필요한 주택용지나 산업용지 등의 조성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택지개발 촉진법 같은 개별 법률들은 하나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법으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신도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하나의 용도를 가진 주거지 개발이든 산업지 개발이든 한 가지 용도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어떠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을 만들게 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들도 사업 간의 조성 목적이 중복되고 시행 절차의 미비 등 원활한 시행이 어려웠다. 과거 도시계획법에 있는 법들을 보면 복잡하고 막 관계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한 문제점이 나오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해서 도시계획법상 각종 조성사업과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이나 산업용지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통합 보완해서 도시개발법을 만든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은 택지개발 사업이에요.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발되는 주택건설 용지 및 공공시설 용지를 조성 및 공급하는 사업이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주택건설 용지와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택지개발법의 목적을 본다면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자, 택지개발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시급한 택지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특례, 특별한 조치,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면서 어떤 거?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에 관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발을 유도한다는 거죠. 자, 도시개발 사업.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은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앞에서 잠깐 봤던 주거, 상업, 공업 다 만들 수 있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이다. 자, 보금자리 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 즉 저소득층과 무주택자. 아무래도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라는 거죠.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하는데 공공이 재정과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고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 사업이다. 어디서 한다? 공공에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상당히 많죠. 대우 아파트, 현대 아파트, 무슨 아파트, 그건 다 민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SH나 LH 이런 데서 건설하는 것들은 공공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목적이 뭐다? 서민들을 위해서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자. 그럼 저렴하게 공급을 하려면 우선 원가가 싸야 되죠. 원가라는 건 뭐예요? 서울에 짓든 부산에 짓든 강원도에 짓든 건설 비용은 동일해요. 그렇죠? 건설 비용은 동일하다면 기본적으로 땅값이 싼 곳이 싸게 건설할 수 있겠죠. 그러면 쌍값만 싸면 되느냐? 그 강원도 산골짜기 아파트 건설해서 팔려요? 안 팔리잖아요. 그럼 어떤 거겠어? 서울이라는 테두리의 외곽지, 그린벨트 지역이 있죠. 그린벨트 지역을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을 개발하지 못하게 지정하고 있었지만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공간에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는 거.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건설주택 사업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과거는 그냥 아파트 건설사가 만들어지는 대로 건설하는 대로 아파트가 됐다면 이제는 수요자 맞춤형, 그러니까 흔히 생각해서 그런 거죠. 1인 주택 같은 경우, 1인 가구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정말 시대적 흐름이 변했고 그에 따른 수요, 니즈가 나오니까 1인 주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조금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쉽겠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하고 택지개발, 보금자리 이 3대 도시개발이라고 봤을 때 각각 비교를 좀 해보면요. 도시개발 사업은 우선 주상공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택지개발 같은 경우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저렴한 토지에서, 저렴한 땅값을 가진 곳에서 개발을 한다. 이런 차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비교를 좀 해보면요. 자,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고, 택지개발 사업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은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요,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겠다. 자, 얘는 그냥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자요. 주상공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주거 문제 심각하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어디서? 택지개발 촉진법이죠. 특별법의 성격이잖아요. 택지개발을 촉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법령을 만들었다. 자,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의 향상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서 들어왔고요. 자, 대상 지역은요, 상위 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 상위 계획에서.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겠죠. 도시 기본 계획상에서, 자, 여기 개발해도 됩니다. 라고 지정한 곳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시가와 예정용지와 같은, 그렇죠? 그와 같은 공간에서 개발을 해야 되고,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 도시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진행을 한다. 도시지역 및 그 주변 지역, 개발 제한구역 같은, 자연녹지와 같은 그런 지역이 다 되겠죠. 그래서 비도시 지역에서도 개발할 수 있고요. 보금자리 주택,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및 그 주변 지역과 개발 제한구역에서 진행한다. 택지개발과 보금자리 둘 다 개발 제한구역에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절차나 그런 것들은 보금자리가 훨씬 더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규모 같은 경우는요, 도시개발 사업은 면적 규모가 지정이 됐고요. 두 사업은 면적 규모가 없습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 어때요?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공업은 3만, 생산녹지 5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상공록, 주거지구, 자연녹지, 생산녹지, 녹지지역이죠. 도시지역 이외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해야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정 신청자 같은 경우 도시개발법은 국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민간까지 다양한 개발 주체가 들어올 수 있고요. 택지개발 같은 경우 국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의 민관이 공동으로. 그렇죠? 여기는 민간이 들어왔어요. 민간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어때요? 민관이 공동으로 했죠. 보금자리 같은 경우 국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즉 정부만 나온 거죠. 그러면 세 개의 사업을 비교했을 때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신청자도 민간까지 들어온다. 근데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럼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특혜를 줘야 되고 특례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특례를 아무한테 주느냐? 아니죠. 정부와 관련된 곳에. 그래서 민관이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강력한 목적의식이 있죠. 서민들이나 저소득층의 주택공급 마련이라는 그런 목적하에 진행되다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개발했다는 것은 충분히 민간에서는 개발을 금지해야죠. 왜? 우리는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해야 되잖아요. 국가 정책상에서도 개발은 무질서한 확산, 이런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다 보니까 난개발 방지의 목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지정해놨고 그것을 아무나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난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보금자리 주택은 국가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에서만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3대 개발 사업의 차이점을 좀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뭐 도시개발법, 특히나 이제 도시개발법 위주일 겁니다. 도시개발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방식이 있는가 쭉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권자 본다면요. 도시개발사업은 시도지사, 국토해양부 장관, 택지개발도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와 국토해양부 장관, 보금자리 주택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30만 제곱미터 미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진행을 한다. 사업 시행자를 다시 좀 보면요.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LH, 지방공사, 토지 소유자, 지방이전법인, 일반 건설 업체 다 할 수 있죠. 시행은. 택지개발 같은 경우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등 근데 공동으로 시행했을 때 그리고 보금자리는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같은 경우,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 아무래도 주상공을 다 만들 수 있지만 면적 규모가 지정이 돼 있었고 면적이 좀 작았었죠. 도시지역이라는 어떻게 보면 땅값이 무지하게 비싼 곳을 개발하다 보니까 면적 규모는 작아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법령 틀에서 보면 다양한 참여자들 들어오죠. 특히나 일반 건설업체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반대로 반면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 확실한 목적이 있었죠. 도시지역에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런 목적이 있었다 보니까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보금자리 같은 경우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따 보면 정부와 관련된 곳이죠.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 서민들의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그 정부 공공에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 심의기관을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하고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여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보금자리 주택통합심의위원회. 아무래도 절차가 심의가 좀 더 까다롭죠. 그러니까 우리 세 개의 개발 사업의 비교를 좀 해보시면 그냥 법이고 촉진법이고 특별법이죠. 그렇죠? 일반법이고요. 촉진을 위한 무언가 서포터를 해주는 좀 더 밀어주는 법이고 특별법이에요. 정말 특별한 법이래요. 그렇다면은 규제가 훨씬 더 이렇게 갈수록 많겠죠. 그렇죠? 왜 많아요?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 주상공 다 만든다는 거고 택지개발은 주택만 만드는 거고 그렇죠? 주택지, 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거고요.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아파트 건설까지 다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곳에 있어서 일반 건설업체, 공동, 그리고 정부라는 것은 규제에 따라서 얼만큼 규제를 얼만큼 주겠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지역의 지정이나 신청이나 개발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세계 3대 개발 사업이 우리나라를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개발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법들이니까요. 이런 것들도 비교 좀 해보시고 우린 다음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얘기 많이 들었던 전면 매수냐, 혼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이와 같은 사업 시행 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시개발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